저기요. 돈 되는 정보 님께만 알려드립니다. 미국 유학으로 전문가가 되세요. 인스타그램 부업 당장 시작하세요. 요즘 들어 부쩍 저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해외 전문대학 입학, 각종 SNS 부업까지. 물론 이들은 대부분 사기꾼이죠. 안녕하세요. 뷰티 크리에이터 관심 있으세요? 네, 관심 있어요. 인터넷을 떠도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들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저를 뷰티 크리에이터로 만들어주겠다는 사람부터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DM을 받은 건 지난달 말. 무료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그걸 SNS에 올리기만 하면 돈도 벌 수 있다니. 정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시간과 돈을 모아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뷰티 크리에이터는 뷰티 크리에이터를 알아보고 15명에서 20명의 이 크리에이터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얻어먹으면 띵동하고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하면 할수록 그 가속도가 붙어요.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점점점. 하지만 직접 만나 수익 구조에 대해 들어보니 제품 광고보다는 회원 모집에 더 큰 비중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였죠. 미팅이 끝난 후 물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논리는 쿠팡도 다단계라는 것. 쿠팡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다는 논리를 폈는데요. 쿠팡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잇는 플랫폼 역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판매자의 역할을 할 뿐이지 제품을 소비한 소비자를 판매자로 끌어들여 회원을 유치하는 다단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 모집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주장 역시 사람을 모으지 않으면 결국 수익이 없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었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식 등록된 130개 다단계 판매업체 중 다수가 최소 상위 60% 안에 들어야 후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도 결국 판매원 간 차이는 어마어마했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단어가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도 나온다는 발언. 국정교과서를 확인해보니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를 찾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주로 사기, 유사주의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금융 다단계 사건 등 경제 금융 범죄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든지 간에 수익 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또 수익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가입 수당과 추천 수당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건 불법 소지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가입비를 받는다거나 또는 추천 수당을 하게 되면 층층이 단계가 지어진다는 말인데요. 위에 있는 사람이 상위 사업자가 이제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면은 궁극적으로는 변질이 될 수도 있고요. 투자에 또는 가입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스타그램에 광고 중인 수많은 업체들 다 사기인 걸까요? 인스타그램에 연락을 해서 이런 영업이 있는데 진행을 하면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우선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 안에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실제로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통해서 유사수신 관련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업체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가입비를 받는 것입니다. 가입비와 추천수당 이 두 가지 형식으로 운영된다면 그 회사는 실제로는 어떠한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투자 자체보다는 가입비와 추천수당 그 시스템을 통해서 회원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원금 보장도 동시에 깔고 들어가고 투자자를 모집해라,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겠다, 대신에 가입 비용이 얼마 있다 이런 식의 조건들만 갖춰지게 된다면 그 업체는 상당히 위험한 업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이 업체들 중엔 특이한 아이템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한 곳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주장하는 게 영수증을 업로드하면 그게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가 좀... 일반인 상식적으로 그 수익이 구조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은 취약하다는 말이겠죠. 업체 자체가 지금 당장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를 말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 피라미드, 폰지 사기라고 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실물, 현물 없이, 거래 없이 금융, 즉 돈만 가지고 피라미드를 구성이 되면 그거 바로 또 불법이 되거든요. 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요. 그러한 형태의 운영이 기존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다만 아이템이 바뀌어온 거죠. 돼지부터 또는 메뚜기를 심지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메뚜기 가지고도 이제 가입비를 가지고 메뚜기를 사라. 그러면은 그 메뚜기가 새끼를 치면은 되는데 또 대신에
너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 또 수당을 주겠다는 것도 있고요. 무한동력 자전거, 또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투자를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돈을 쓰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너가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해주면 그게 대한 수당을 주겠다. 다양한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유인책으로서 아이템은 정말 많이 변합니다. 그 피라미드 구조 형식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있어 왔거든요. 과거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아름아름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적이었습니다. 요즘은 근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서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영업이 신종 수법이라면 우리를 오랜 기간 괴롭혀온 고전적인 수법도 있죠. 두 번째로 알아볼 사기꾼들의 서식지는 바로 메일함. 이들의 특징은 다소 엉성하다는 점인데요. 저에게 마스크를 팔고 싶다는 한 중국인. 사겠다고 답장을 해봤지만 엉뚱한 대답만 내놓습니다. 학위 취득 정보를 주겠다는 또 다른 메일을 보겠습니다. 기재된 링크를 타고 또 타고 찾은 한 홈페이지. 딱 봐도 포토샵으로 만든 건물 안내판에 학교 건물 역시 구글링해보니 그 정체는 성당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통합시켜준다는 또 다른 홈페이지도 같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연락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왜 굳이 이런 메일을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이 대량의 메일들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걸까요? 스팸 메일이 성공률이 상당히 낮잖아요. 하나의 명사화될 정도로 상당히 알려졌고, 스팸 메일이 지금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사기를 치려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 비용이 낮기 때문이죠. 대량으로 뿌려서 그 중에 한 번이라도 걸리면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미끼 형식으로 뿌려놓고 하나 걸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메일이 대리를 해주는 업체들이 따로 있는 건지. 중간에 전문적인 업체를 끼고도 합니다. 문자 발송 대리해주는 것도 있고 이메일만 대량 발송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불법이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만 개 정도의 DB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 스팸이 이런 네.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정보를 모으는 건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자산, 타업의 바탕이 되는 것이 DB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거든요. 보이스피싱 업체가 불특정 다수한테 무조건 전화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의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만한 사람이라거나 타겟을 지어서 전화를 한단 말이죠. 무작정 해가지고는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근데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체적인 사안이면은 금융권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을 했었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아주 대량의 정보가 해킹을 통해서 흘러나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팔려나간 개인 정보가 보이스피싱에 활용이 되고 뭔가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사기 유형은 로맨스 스캠. 특히 최근엔 해외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들의 대표 수법 중 하나는 어린 딸을 둔 의사 코스프레.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 씨도 방송에서 관련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들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에 걸쳐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 딸을 기숙학교로 보냈는데 학비에 문제가 생겼다. 고가의 결혼 반지를 보냈는데 통관 때문에 돈이 필요해졌다. 의료봉사 중인데 문제가 생겼으니 급전을 좀 보내달라 등의 금전적인 요구를 시작합니다. 몇 달 전엔 외국인 남성 2명으로 구성된 로맨스 스캠 일당이 무려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건도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들의 타깃이 되는 이유 혹시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만 피해자가 많다거나 하기는 알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걸로 처음에 유인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옮겨가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 방식이잖아요.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SNS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해 대상으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카오톡 만들 때는 핸드폰을 만들고 자기 명의로 있는 핸드폰에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해외에 있는 경우에서는 가상 전화를 통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추적이나 또는 처벌, 추적이 어려우니까 처벌도 어렵겠죠. 어떤 제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기 자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멘에 파병된 군의관이라고 밝힌 이 남자. 지속적으로 자신과 딸의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사진을 구글링해보니 강남에 위치한 유명한 병원의 의사 페이스북 계정이 떴습니다. 명백한 도용이었죠. 이런 피해를 막을 방법 있을까요? 저도 그 질문이 제일 난감한데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마땅한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텔레그램 업체에 통보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삭제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다만 다시는 못 쓰게끔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어렵고 효과도 참 현실적으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잡지도 못할 거 밤낮없이 저에게 플러팅 카톡을 보내던 스캐머에게 돌직구를 날려봤습니다.
당연히 답은 오지 않았죠. 알고 보니 뻔한 사기 수법들. 대체 누가 속나 싶으신가요? 진행을 해보면 연령대라거나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계층, 직업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도 이제 피해자로 다 있으니까요. 은행원도 있고요. 직업과 또는 전공과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잠깐의 유혹이나 또 생각을 잘못한다면 얼마든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딱 하나. 어떤 연락이 갑자기 나한테 온다는 것은 의심부터 하는 것이 맞겠죠. 정말 어떠한 좋은 투자자가 있으면 굳이 나한테까지 그것이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올 일은 없으니까요.